안녕하세요. 저 아까 인사드렸던 사회대 아침 중등교육센터 원장입니다. 애들 오늘 학교 갔나요? 애들? 문관학교도 있죠. 요즘에 좀 오늘 아침에도 확진자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불안불안하시겠어요, 진짜로. 왜냐면 저희도 되게 방역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학원이나 학교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기타 등등의 곳들을 다니다 보니까 저희도 방역에 최선을 좀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이제 발열 체크랑 이런 거 하는 거 보셨죠? 저희 애들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업 시간 안에 선생님들 마스크가 포인트로 내려오지 않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하고 있어서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대형학원이다 보니까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회 시작할 건데요. 사실 제가 그 설명회 진행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그 눈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좀 만약에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설명회 끝나고 물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 지금 중1이 아닌 어머님 계세요? 중1이 아닌 어머님. 몇 학년이세요, 어머님? 중3 중. 중3이에요? 중3 중이요. 중3 중이. 어머님은요? 초등학생 몇 학년이세요? 5학년이요. 어머님은요? 초6이요. 어머님은 초등학교 6학년. 사실 초등학교 6학년이 굉장히 과도기죠. 고등학교 올라갈 때 고교학점제를 진짜 하냐부터 시작해서 자사고 폐지되느냐 마느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 거라 저희가 이제 예비중일 설명회를 이제 여름방학 동안에 이제 계획을 할 예정이에요. 그때 또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때 와서 들으시면 더 풍성할 수 있고, 일단 저희는 오늘 앞단에 제가 일부러 이제 입시에 관련된 얘기들을 할 거고요. 이제 뒷단에서는 저희 부원장이 프로그램 설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저희가 프로그램 설명에 훨씬 더 비중을 두려고 하고요. 왜 그러냐면 현재 중1 같은 경우는 시험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아이들의 성취감을 통해서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있는지가 프로그램에 훨씬 더 잘 녹여 있거든요. 근데 중1 어머님들한테는 반드시 이제 대입시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저는 지금 현재 큰애가 대학교 2학년이고 둘째가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저희 애들 중학교 들어갈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초등학교 입학한 게 엊그제 같은데 6년이 훌쩍 지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6년도 그렇게 훌쩍 지났는데 중학교 3년은 더 훌쩍 지나가거든요. 이제 어머님 2, 3학년 있으시니까 아시겠지만 내신 대비하다 그냥 끝나는 느낌이에요. 방학 때 잠깐 공부하고. 그러니까 중학교 시기가 훨씬 짧다라는 개념으로 무조건 중학교 1학년 초반부터는 대입시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애들의 최종 목표가 거기니까요. 제가 앞단에서 주로 의대 얘기를 많이 드릴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의대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의대를 가셔라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과 최상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의사가 되어야겠다라는 꿈을 품고 의사가 되는 애들도 있지만 전교 1등을 해서 의사가 되는 애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최상위 관점으로 보셔야지 의학 계열로 보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의대 중심으로 얘기를 드릴 때 최상위 개념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머니들한테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은데 이제 제가 수학학원 원장이니까 당연히 답은 정해져 있겠죠. 근데 이게 대중매체에서도 얘기가 나온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같나요, 오늘? 제가 사실 좀 아쉬운 커플이긴 한데, 저 드라마 처음에 했었을 때 저거 꼭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을 엄청 했거든요. 왜냐면 내가 100번 쳐본 수학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저게 더 팩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수학만 잘한다고 이제 대학을 갈 수는 없죠. 그런데 수학을 못하면 갈 대학이 없는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머님들한테 좀 어필하려고 좀 재미나게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저가 지금 오늘 그 설명회 때 얘기할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번은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입시 관련한 얘기들, 그 다음에 저희 애들, 중1 애들이 어떤 걸로 이제 좀 초격차를 만들 수 있는지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할 거고요. 3, 4번은 저희 부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1 어머님들이 그 얘기 초반에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언제 제일 많이 얘기하시냐면 중학교 올라오는 12월 달에 어머님들 눈에는 보이는 것만 믿으시는 경향들이 되게 크시더라고요. 왜냐면 초등학교 동안에 한 번도 평가라는 걸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수준이 가장 높은 거를 꼭 시켜야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많이 보셔서 12월 달에 저희 쪽이 진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교재 못 쓰냐는 얘기를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최상위 하냐고, A급 하냐고 이 얘기를 엄청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 이제 초반부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저희도 이제 경시대회나 이런 걸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조금 지금 시점부터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고등학교 갔을 때의 이제 시간을 벌기 위한 중학교의 완성도는 어디까지 만드는 게 좋을까라는 관점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아이들이 자유학년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걸 자유학년이라고 부르지 않고 기회학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이때 기회를 만들려면 일단 최소 부분이라도 진행을 하고 조금 더 진도를 나간 다음에 나중에 완성도 있게 진행하는 부분들을 좀 사이사이 껴넣는 걸로 방점을 찍고 웬만하면 고등과정을 최대한 많이 하고 가는 걸로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설득을 드립니다. 이 분당 지역이 너무 특수 지역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편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저희가 첫 번째는 내신 기준으로 합니다. 분당 지역에서 지금 작년하고 이제 작년에 코로나 시기 때 내신이 많이 쉬워졌어요. 근데 그 전년 동안 해도 되게 어려운 학교들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당 지역 기출 정도까지 수준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강남, 그러니까 대치동 기준으로 이렇게 수준을 만들어 놓는 거를 이제 중학교 과정을 완성도를 거기까지를 보고 넘어가셔도 됩니다라는 기준을 설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신 실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내신을 정말로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집단이 중학교 과정을 어디까지 하면 완성도가 높아지는지를 저희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내신을 기본으로 해서 먼저 설계를 해주고요. 그리고 좀 더 성취도가 높은 아이들은 작은 대회에서부터 계속 내보내기 시작을 해요. 원래 중학교 1학년은 시험이 없다 보니까 성취감이라는 것을 느낄 곳이 사실은 학원에서 선생님의 칭찬, 집에서 엄마의 칭찬 뭐 이런 거 정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정량적인 평가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부터 너무 큰 벽에 부딪히게 하면 좌절을 하고 포기하는 지점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는 좀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 저희가 작은 대회부터 애들을 이제 출발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성장한 아이들한테는 이제 큰 대회까지 내보내게 합니다. 작년에는 이 대회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서 사실은 재작년 걸로 저희가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애들이 결국은 3년 뒤에 가장 엘리트 코스를 밟게 하기 위한 게 저희 목표거든요. 여기 꼭 가야 되냐라는 물음을 정말 많이 하세요. 이제 그냥 저도 엄마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자면 보내고는 싶은데 가서 잘할까? 이게 제일 걱정인 거죠. 근데 만약에 정말 그 생각이 있으시다면 여기에도 목표를 갖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좀 더 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키워서 엘리트 코스를 밟게 하고 결국은 저희가 이 아이들을 3년 후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이게 저희 학원 수시 실적입니다. 정시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일 학원 치고는 굉장히 큰 실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땀 한 땀 되게 만들어서 진행을 하거든요. 대입팀에서 할 때 아이들이 심지어는 이제 대입팀에서 컨설팅 받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수능평가까지도 다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설계하기 때문에 그 대입 시즌 합격률이 한 90%가 넘습니다. 자기 목표한 대학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부터
대입시까지 전부 다 한 코스로 만들 수 있는 학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분당에서 있은 지가 10년이 됐거든요. 11년. 그러면 분당 지역을 저희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하고 같이 성장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한테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대학부 입시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최상위 이과 최상위 아이들 때문에 의학 계열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번 달 초쯤에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어머님들 혹시 서울대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서울예고. 네? 서울예고. 서울예고. 또 만약에 예고를 뺀다면 용인예고. 사실은 연세대입니다. 아이들이 사실은 한두 문제 정도로 연대를 가고 서울대가 포기됐기 때문에 재수를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요. 거기에 또 하나 추가를 한다 그러면 의대를 지방의대를 가기 싫어서 이제 서울권 대학을 그냥 거기를 선택을 했다가 아쉬워서 의대를 선택하는 아이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 기사가 왜 나왔냐면 지금 대학교들이 비대면 수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차라리 이거를 좀 단수나 재수를 하고 의치대를 가겠다라는 걸로 많이 돌아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사실 나라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약대가 변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의학 계열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이라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의대지대로 가기 위해서 재수나 반수를 하는 친구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려고 이제 해보는 걸로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저희 둘째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치르는 이제 23학년도부터는 약대가 좀 변하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원래는 약대라는 게 2년 동안 뭐 화학과를 다니다가 시험을 치러서 4년을 더해서 2+4년제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면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약학부로 들어가서 약학과로 이제 그렇게 개설이 됩니다. 그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실질적으로 의학 계열이라는 거는요, 치대는 의학 계열에서 좀 벗어난 계열이고 의대, 수의대, 한의대, 생명공학까지를 의학 계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이제 저희 애들 그 대학교 쓸 때에는 희망 분야가 삭제되게 돼 있어요. 얘가 뭐 의학 계열이든지 생명공학 계열 이런 거를 삭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도 선택 과목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의학 계열을 하려면 뭐 생명공학이나 화학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혹은 공대면 물리나 기하 쪽을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거를 고등학교 입학 전에 설계를 해야 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중3 때는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원래는 의학 계열 선택하려고 했던 아이들 중에서 공대랑 병행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이제 입시를 치러보는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일부 의대에서들은 얘가 공대를 지원할지 의대를 지원할지 별로 관심이 없대요. 그냥 잘하는 애를 뽑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의대를 지원했다가 재수나 반수를 하는 애들은 거의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대학교는 학생 수를 확보하는 게 우수한 학생 수를 이렇게 확보하는 게 목적성이지, 이 애들이 반수만 안 하고 정말 여기만 꾸준히 다닐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긁어모을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공대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공대를 다니다가 반수를 해서 의대를 지원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얘가 진짜 공대에 처음부터 의도한 바가 있었는지를 좀 많이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의학 계열 애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과 최상위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이유는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공부를 정말 잘하게 됐을 때는 의대를 분명히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인원수가 원래는 의대, 그 다음에 뭐 생명공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치대, 한의대, 수의대, 요즘에 한의대가 조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했었을 때 의대가 과연 될까? 라고 했다가 이제 희망적인 부분이 약대가 처음부터 입구가 열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냐면 2022학년도, 그러니까 현재 고3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부터 이제 약대가 이렇게 선발이 되는데 이 정도의 인원수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충북대하고 부산대가 망설이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다 합류를 했거든요.
모두 다 6년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처음 입고서부터 약대 의학 계열이 되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의학계에서 여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공대를 생각했다가 좀 안정적이고 워라밸을 생각하는 아이들이 요거를 좀 선택하는 경향으로 돌아서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고등관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과 최상의 인구가 좀 많이 확대됐다. 근데 어머니들 그 신문기사 혹시 보셨나요? 이번 고등학교 3월 모의고사가 문이과 처음 통합 모의고사였다고 해요. 문이과 처음 통합 모의고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문과 아이들이 좀 많이 뒤처졌다라는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대학교 1학년 입학한 아이들은 가연, 나연 분리해서 시험을 봤거든요. 이 얘기는 저희 때처럼 문과는 문과끼리, 이과는 이과끼리 내신을 따로 냈다는 개념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저희 애들부터는 모두 다 통합입니다. 공통과목, 수2까지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진로를 못 정했을 수도 있잖아요. 중학교 1학년 14살짜리 아이들이 내가 꿈이 없는 게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하면 되니까.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봤을 때 만약에 진로를 아직 못 정했다, 방향성을 못 정했다, 그러면 이과 계열로 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내신 딸 때 경쟁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입구도 좀 더 넓어져서 같은 등급이어도 인문 계열 아이들이 지원하는 것보다 자연 계열 아이들이 이제 지원하는 대학이 이름이 좀 더 높을 거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셔서 최대한 이과 계열 쪽으로 진행을 하시다가 나중에 아이가 정말 진로가 확실해졌는데 그게 인문 계열이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과정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이과 계열 쪽으로 과정을 진행하면 전혀 문제는 없는데 처음부터 조금 힘든 거를 감안해서 쉽게 가다 보면 나중에 좀 부딪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고3 모의고사처럼. 그러니까 이과 계열로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조금 더 숫자적으로 좀 명확하게 보여드리면 현재 의대 요 아이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인원수가 이렇게 6,400명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약대까지 포함돼서 6,400명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올해 이제 가형, 나형 분리해서 시험을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가형을 선택한 아이들이 이과 계열 아이들이겠죠? 그러면 그 아이들 중에 4.6% 정도에 되는 인원입니다. 근데 저희 애들은 보니까 통합이잖아요. 라고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저렇게 의학 계열을 선택하는 아이들 중에서 상위권 대학들은 이미 지정 과목을 해놨어요. 선택 과목 중에 미적분, 기하, 그 다음에 확률 통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약대부터 시작해서 미적분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혹은 기하나 미적분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이과 계열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고등학교에서 상대평가 이제 한 줄 세우기 할 때 4%까지가 1등급이거든요. 그거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이 인원이 어느 정도의 인원이냐면 서울대 1.8배, 약 2배 정도 되는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학 계열을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건 실질적으로 의대를 가세요. 아니 가면 너무 좋죠 사실. 뭐 더할 나위 없이 제 친구가 부산에 살거든요. 부산에 살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지금 중2예요. 그래서 의대를 가고 싶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 보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에 지역인지 우수 전형으로 뽑는 데가 되게 많다. 오지 마라. 거기 있어라.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의대를 가면 너무 좋겠지만 의대 관점은 꼭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의학 계열이 인원수가 증가한다. 그러면 이 밑에서 치받치고 있던 아이들이 올라오고 거기에 또 다른 공간이 생긴다. 실제 지금도 이과 특성화 대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카이스트 같은데, 유지스트 같은데 이런 데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이과가 조금 더 문이 넓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들어갈 때 이제 내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진행을 할 때 6개의 학교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카이스트나 뭐 경찰대학교는 별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더 써볼 수 있는. 그래서 이과 아이들이 지금도 사실은 문이 조금 더 넓은데 거기에 약대까지 편입을 하게 되니까 훨씬 더 넓어진 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치받치고 있던 이공계열 아이들이 또 올라올 거고 거기에는 또 다른 공간이 생겨서 또 밑에 아이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의학 계열이 늘어난다라는 관점은 이과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겠다.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은 이과가 더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좀 이과 계열로 많이 선호를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어머님들이 이제 6학년 어머님들이 저희 애들은 자사고 문 닫고 들어갈 건데 그리고 대입시도 바뀌는데 이걸 가는 게 맞나요? 라고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가세요는 아닙니다 사실. 근데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서 지금 중학교 1학년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영재학교 대비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지금 대학교 전형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학생부 교과라는 건 정말 정량적인 평가로 내신만 보겠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고대가 저 학생부 교과에도 최저 등급을 넣었어요. 이번에도 넣었는데 4개 합해서 그러니까 4과목 그러니까 수능에서 4과목 합해가고 7등급. 그럼 1이거든요. 저는 좀 고대가 좀 여기 고대 나오신 어머니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좀 어리석다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가나? 왜냐면 지금 서울대도 최저 수능 최저를 낮추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 이제 현재 고3 애들이나 고2 애들이 갈 때는 수능 최저가 3개 합쳐서 7등급으로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3개가 합쳐서 7이라고 하면 2개는 3등급 3등급인데 하나가 1등급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학생부 교과라는 건 내신 위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이라는 건 내신과 그 다음에 이 아이의 비교과 부분. 비교과라는 거는 지금 많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세분 특기 사항에서도 정말 충분히 많이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정성적인 평가를 넣어서 그 내신을 조금 더 뒤집는. 그래서 자사고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정말 많이 가는 케이스들이 있죠. 그 다음에 정시는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수능 10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맞추려고 지금 애쓰고 있고 계속 40%까지 맞춰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랑 정시가 합쳐서 40%가 넘기 때문에 40%로 맞추는 학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한테 맞는 학교가 어딜까를 좀 고민해 보실 때 우리 아이는 활동이 진짜 너무너무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다. 막 오지랖도 넓고 나서서 하는 것도 좋고 이러면은 통목자사고가 맞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훨씬 맞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일반고는 통목자사고보다는 내신이 좀 따기 쉽다라는 관점으로만 보자면 학생부 교과가 훨씬 더 우월하죠. 통목자사고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통목자사고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더 낫겠죠. 왜냐면 활동 분야가 더 많으니까요. 어머님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는 외대국어 같은 경우는 동아리 활성화가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진로 관련해서 학교를 좀 선택해봐라.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어떻겠냐. 전에 전북대학교가 이제 한번 경고 먹었었어요. 왜냐면 지역균형 선발이나 지역인재 우수 전형을 뽑을 때 이제 그 지역에 우수한 아이들을 뽑아라라고 했는데 의대 계열에서 자사고 애들 너무 많이 뽑은 거죠. 비율적으로. 그래서 조금 한번 경고를 먹긴 했는데 거기 바운드리에 있는 데가 상상고입니다. 그래서 지역인재 우수 전형이라고 하면 어머님들이 또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자사고가 지역인재 우수 전형 안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 조건이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3년 교과를 다 했느냐 안 했느냐부터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자사고가 있었을 때 그 대학교 의대에서는 그 애들을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의대나 약대를 정말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역인재 우수 전형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그런 것들도 더 다음 설명회나 저희 이제 혹시 입학하시는 학교 교실이나 이럴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입시가 변하는데 통목자사가 과연 유리할까를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역인재 우수 전형에 들어가는 학교 유형들부터 다 자세히 설명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시간이 좀 한정돼 있고 저희가 프로그램 설명을 좀 해야 돼갖고 제가 좀 줄여서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교 입시가 지금 2021학년도부터 2024학년도 현재 고1 애들까지 4년 동안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중이고 계속 바꾸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일단 비교과 완전 폐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돌고 있거든요. 이제 비교과라고 하면은 자동 공진이죠. 뭐 자율 동아리, 뭐 동아리, 봉사활동, 뭐
진로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축소시키든지 없애든지 미반영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었죠. 근데 실질적으로요, 저는 요번에 그 조국 사태 때문에 요번 대학교 애들 서울대 들어갈 때 자사고 애들 정말 많이 안 뽑을 줄 알았어요. 조금이라도 축소시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서울대학교에서 원래는 한 700몇 개 정도에서 지역균형을 선발했었는데 800몇 개로 지역균형 선발을 했고요. 서울대 들어가는 자사고 비율은 매년 동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다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교 프로파일을 전면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학교 블라인드 처리하겠다. 어느 학교인지 모르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정말 모를까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능 40% 맞추겠다. 저희가 이 수능 40% 맞추겠다라는 거를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지금 학력 인구가 줄고 있어요. 대학교들이 수시에서 치열하게 뽑는 이유는 수시가 먼저 진행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자기네 학교 인원수를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수시에 엄청난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논술 전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전형을 만든다거나 먼저 확보를 하는 게 맞으니까요. 우수한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학력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서울대는 수능 체제를 낮추는 일까지 하고 있거든요.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볼 때 지역균형 선발을 할 거야. 그러면 내신하고 수능이 그래도 최소 요 정도는 돼야 돼를 계속 낮추고 있어요. 그러면 학력 인구 감소에 대한 거에 대한 서울대도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실. 그럼 모든 대학교들이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수능을 40%로 맞춘다라는 관점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로 큰 비중이냐면 실질적으로 수시에서 못 모았던 인원들을 그렇다고 막 아무나 모을 수는 없으니까 못 모았던 인원들을 2월을 시켜서 정시에서 다시 뽑는데 요번에도 딱 뭐 이렇게 30% 맞춘 학교가 30% 이렇게 딱 뽑진 않습니다. 그거보다 좀 더 초과해서 뽑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입팀에서 바라보는 건 이게 그냥 40%가 아니다. 거의 50%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수능에서 50%를 뽑겠다라는 얘기는 어머님들이 그럼 재수생들이 더 우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재수생들이 우월한 건 맞죠. 1년 더 공부했으니까. 그러면 그 1년을 먼저 시작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작년 겨울 될 때쯤에 어떤 학부형님이 저희 쪽에 입학 테스트 신청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 안 된 친구죠. 고등과정을 거의 다 끝내서 뭐 수투인가 수원인가 거기까지 끝냈기 때문에 입학 테스트를 보러 오셨고 이 친구는 중학교를 안 보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의대가 목표라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 수능만 치를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부모님한테 진 기분이었어요, 사실은. 졌다. 근데 정말 극단적인 예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재수 관점으로 보기보다 언제 빨리 시작하느냐 이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40%에 맞춰야 되는 학교들이 이렇게 해요. 16개 대학교.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대가 빠진 건 이대는 이미 맞춰져 있다. 교과까지 합쳐서.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대학교들이 거의 다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내신도 준비해야 되지만 수능도 준비해야 된다. 요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서울대가 내신하고 수능 둘 다 준비하는 거에 또 불을 지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요거 좀 보여드리고 말씀드릴게요. 고교 프로파일이 삭제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보여드리면 이게 서울대에 제출하는 고교 프로파일 내용입니다. 이것만 딱 보면 얘네가 어느 학교인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1인당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이런 걸 적게 돼 있어요.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4명이거든요. 이게 숫자적으로만 나오거든요. 그리고 기숙사 운영하냐 안 하냐? 노골적이죠. 거기에 학교 지역 교육 환경이 어떠냐? 기숙사가 있고 행성이에요. 어딘 것 같으면 인사고죠 그냥. 그리고 신입생 어떻게 선발하니? 그럼 이거는 전국으로 선발하니 아니면 니네 거기에서 선발 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너네 신학교육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 예를 들면 그 AP 과정까지 하는 그러니까 대학교 선행 과정부터 하는 학교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노출하게 돼 있었으니까 딱 봐도 얘네 학교가 영재학교 무슨 학교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고교 프로파일을 폐지하면 정말 모를까?
제가 어머님들한테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둘 중에 제가 보여드리는 교과목만 보고 일반고가 어딘지만 맞춰주세요. 이거는 21년도, 그러니까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저희는 3년 동안 이렇게 가르치겠습니다라는 교과 편제표를 가져온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수학 과목만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디가 일반고인 것 같으세요? 그쵸? 어떠세요? 이게 서류에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사실 AP 미적분이나 이런 건 사실 외대부고에서 국제계열 애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긴 한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되는 건 낙생고는 그 과학전천고등학교예요. 수학을 조금 더 자율적으로 편성을 할 수 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이 있어요. 요번에 그 수시로 의대 보냈어요, 낙생고에서. 근데 여기는 고급 수학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심화 수학은 정말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능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고급 수학은 좀 다른 내용이에요. 전문 수학, 고급 수학 이런 말은. 근데 요거는 자사고나 전국고 일반고 혹은 자본고 이런 애들한테만 들어가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정말 모를까에 대한 관점을 좀 돌려보셨으면 좋겠다. 거기에 그 학교들만의 특수한 이렇게 이름들이 있어요. 교과목 이름에. 그러니까 정말 모를까? 근데 모르는 건 하나 있다고 해요. 저희가 외고 하면 어디냐면 경기외고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저희가 갈 수 있는 대학, 고등학교 중에서. 그런데 경기외고인지 성남외고인지는 모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확실하다. 그러니까 굳이 외고인지 자사고인지 모를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불리할까는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서울대가 수능하고 내신을 전부 다 준비하는 거에 불을 질렀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원래 정시라는 거는 수능 100%잖아요. 수능 100%. 제가 중1 어머님들 대상으로 해서 자꾸 수능 얘기를 드리는 건 지금부터는 진짜 이관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서 그렇거든요. 시간이 있을 때가 1학년밖에 없어서. 근데 정시하면은 수능 100%인데 여기에 뭘 하겠냐고 했냐면 지역균형 전형을 신설하겠다라고 했어요.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게 뭐냐? 지금 정시에 지역균형 선발을 뽑겠다라고 하는 건 수능 100% 보던 걸 여기에 교과 반영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 학과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지역균형 전형을 정시에도 신설할 거다.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지역균형 선발과 일반 전형 두 가지로 나눌 거다. 정시도. 그럼 지역균형 선발은 학교장 추천으로 한 2명씩 보내라는 뜻이죠. 졸업생도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졸업생보다는 아마 학교에서는 재원생 기준으로만 할 거예요. 재학생 기준으로만. 근데 이게 수능 60에 교과 40을 넣겠다는 거예요. 지역균형 선발. 그러니까 학교별로 2명씩 보낼 때 수능 60에 교과 40을 넣겠어. 그러면 교과라고 하면은 어머님들이 딱 생각하는 게 내신 이렇게 생각이 드잖아요. 그러면 자사고 갔을 때 내신이 정말 불리하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하겠느냐? 두 사람이 이거 교과를 평가를 할 건데 두 사람이 평가할 때 둘 다 AA를 주면 얘는 10점이야. 원래 40점 만점인데 30점은 기본 점수로 할게. 그리고 10점은 두 사람이 각각 5점씩 분배해서 둘 다 만점 주면 40점이 되는 거고 둘 다 0점 주면은 30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최대 몇 점까지 차이가 나냐면 10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정시에서 이제 지역균형 선발 이제 몇 퍼센트 안 되는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 전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서울대는 그 정시를 전부 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80대 20으로 가겠다. 일반 전형. 그러니까 나머지 수능에서 지역균형 선발 제외한 나머지 일반 전형은 교과를 20%만 반영하겠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명이 평가를 할 건데 일단 15점은 기본 점수야. 5점 차이가 나게 할 거야. 처음부터 꼴등까지. 이렇게 해서 최소 5점 차이가 난다는 거죠. 5점이면 수능을 몇 개 더 맞으면 되냐면요. 3점짜리하고 2점짜리 하나씩만 더 맞으면 돼요. 근데 수능에서 수학으로만 말씀드리면 2점하고 3점 다 맞아도 50점이 안 돼요. 첫 번째는. 그런데 4점짜리 하나하고 뭐 2점짜리 하나 더 맞으면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고요. 그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수능을 그냥 진짜 잘 보면 돼요. 진짜 잘 보면 되는데 서울대 합격하는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요 커트라인을 바로 위에 해서 합격한 애와 커트라인 바로 밑에 있는 애가 몇 점 차이가 나냐면요. 정말 0.5점 차이가 안 날 때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확 뒤집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교과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꽂히는 건 내신인데 자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제가 평가 항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불리할까? 서울대에서 그 수능에다가 교과를 반영하겠다라는 평가 항목이 이렇게 세 개예요. 이 과목을 이수했는지, 어떤 과목,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과목을 이수했는지. 대학교 교수님들이 제일 하기 싫은 건 대학교 1학년 애를 데리고 미적분 가르치는 게 제일 싫을 거예요. 기하 가르치는 게 제일 싫을 거고. 그러면 공대 들어오는 애가 기하나 물리나 이런 걸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과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서 그 과목을 듣는 애들이 적었다 하더라도 네가 진취적으로 들었냐를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교과목 학업 성적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벌써 내신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님들 좀 보셔야 되는 게 과목 수준, 수강자 수, 원점 수, 평균, 성취도별 분포 비율 이렇게 돼 있지 등급이라는 표현이 없거든요. 몇 등급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꼭 보셔야 되는 게 원점수라는 건 100점 만점에 90점 맞았어? 80점 맞았어를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점수가 잘 맞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표준 편차를 보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깊이 보셨으면 좋겠다. 그게 뭔지 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교과목 수업 활동에서 나타난 학업 수행의 충실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이게 세부 특기 사항이거든요. 그럼 세부 특기 사항을 면밀히 보겠다라는 뜻은 우리는 정량적인 것만 보지 않을 거야. 정성적인 것도 볼 거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A를 어떻게 맞을 수 있는지 우리가 확인시켜 줄게. 성취도가 우수하며 교과별 수업에서 주도적 학업 태도가 나타나야 된다. 주도적 학업 태도. 이게 정성적인 거거든요. 제가 하나 예시안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서울대 지원사인데 여기 잘 안 보이시잖아요. 제가 여기 이름만 좀 읽어드리면 이게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가 나와 있는 칸이고 이거는 수강자 수, 성취도, 그 다음에 이거는 등급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이게 다른 애들이에요. 둘이.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얘가 81점을 맞았네요. 그 학년 평균이 46.6이었던 거예요. 이 과목에 대해서. 지금 제가 수학만 체크한 거거든요. 그리고 얘가 성취도는 A지만 실질적으로 등급은 4등급이에요. 그리고 얘는 67점이에요. 점수가 더 낮죠? 평균 훨씬 높죠? 그리고 표준 편차도 훨씬 낮죠? 얘는 7등급이에요. 실질적으로 밑에 훨씬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대학교는 표준 편차를 보겠다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 표준 편차가 여기는 엄청나게 높고 여기는 엄청나게 낮잖아요. 이 표준 편차가 주로 어디서 나오는 표준 편차냐면 자사고에서 나오는 표준 편차예요.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 있구나. 그래서 이랬구나. 이걸 감안해서 볼 거다. 그래서 굳이 90점으로 1등급 맞은 애와 60점으로 4등급 맞은 애를 비교하라 보면 그게 차이가 과연 있을까예요, 전. 근데 요거는 어머님들 유튜브 보셔도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정성적인 평가로 봤었을 때에는 우수한 아이들이 모여있는 데서 치열하게 공부했거나라는 관점으로 보실 거고 저희 둘째가 기숙학교를 다녀서 저도 한번 그 생활기록부를 다 띄워보거든요. 근데 90점이 넘어도 4등급인 과목이 있어요. 근데 표준 편차가 5예요. 그럼 이제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거기 점수 때만 다 모여있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좀 대학교 입장에서는 우수한 애들 뽑는 게 목적성이라면 과연 뭘 볼까를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 아까 세부 특기 사항을 보겠다. 정성적인 평가를 하겠다. 요거 관점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요거는 조금 안 보여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얘네 둘이 다른 학생인데 둘 다 미적분 2를 수강한 거예요. 이거 사실 요번에 들어간 애들 기준이라서 그러니까 전에 들어간 그러니까 이번이 아니라 전에 들어간 애들 기준이라서 저희랑 교과목이 좀 다르기는 해요. 근데 미적분 2를 같이 들었다라는 전제로 점수도 92점, 90점 비슷해요. 표준 편차도 15, 여기는 16 비슷해요. 그런데 위에 친구와 아래 친구의 수학 관련 세부 특기 사항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까 위에 친구, 여기 밑에 친구인데 분홍색 부분이 포인트인데 제가 이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위에 친구는 이렇게 써있어요. 특히 미분인데 제가 못하 미분과 적분 조사에서 베이지안 확률과의 관련 내용을 보고 흥미를 가진
여기까지만 써 있는 거고 뒤에 내용은 친구들하고 잘 지냈어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밑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분홍색 포인트. 수업 시간에 자연상수 2를 접하고 정의를 이해한 수경제 성장률을 이를 응용해서 다양한 학습을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모든 함수가 적분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생각해 적극적으로 스스로 생각해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써 있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같은 점수면 과연 대학교에서 누굴 뽑을까요? 세부 특기사항 보게 돼 있으니까. 왜냐면 교과 평가 부분에 바로 붙어있는 게 점수 바로 밑에 붙어있는 게 세부 특기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세부 특기사항이 안 써있는 학교 비율도 있어요. 학교들도 있어요. 이게 세부 특기사항이 아예 안 써요. 근데 그게 비율이 일반고보다 더 높아요. 맨날 자고 있는데 뭘 써줄 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배제하고 상위권만 얘기를 하자면 과연 같은 점수여도 누굴 선택을 할까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외대국어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이 좀 많이 잘하는 애들이 가 있잖아요. 물론 분당 지역의 일반고의 상위권 애들도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분당 지역에서도 굉장히 지금 그 학생부를 굉장히 잘 챙겨주려고 애를 쓰려고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야탑고도 수시 입적이 엄청 좋았었고요. 사실은 그전에는 늘 푸른고도 엄청 좋았었고 저희가 학생부를 잘 챙겨주는 고등학교예요 라고 얘기 드리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전교 1등만 챙겨주는 거예요 라는 건 아니고요. 2, 3등급까지 그래도 학생부를 챙겨주려고 노력을 하세요가 잘 챙겨주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판교고도 그런 형태로 좀 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외대국어 같은 경우나 자사고 같은 경우는 저 세부 특기사항 쓰는 기간이 엄청 길어요. 인원수도 일반보다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다가 아이들한테 뭘 쓸 건지 적어서 내라고 해요. 너네가 활동한 내역들, 뭘 심화했는지, 여기서 뭘 느꼈는지 그걸 그대로 뺏겨서 써주진 않으세요. 그거를 굉장히 잘 녹여서 써주세요. 그러니까 되게 풍성하다는 거죠. 그만큼 노하우가 있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분당 지역이 교육 특구예요. 어마어마한 특구예요. 이렇게 서울대를 많이 가는 지역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무리 분당 지역이 교육 특구라고 하더라도 2.7등급이 서울대를 가지는 못해요. 근데 외대국어는 2.7등급 서울대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의 차이냐라는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고교 프로파일을 삭제시키겠다, 그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면접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면접을 했었을 때 어디가 더 아이들이 좀 더 진취적으로 말을 하겠느냐라는 걸 고민해 보시면 좀 그런 바운드리에 있는 아이들끼리 막 모여서 수행평가도 엄청 힘들게 하거든요, 자사고 애들이. 왜냐면 더 높은 수준으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걔네들은 동아리 활동을 하더라도 너무 적극적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주도 면밀하고 심연의 내용들을 자기네들 스스로 하려고 되게 애를 써요. 자기 실로에 맞춰서. 그러니까 외대국어 다니다가 진짜 지쳐서 자퇴하는 아이들은 거기서 살아남질 못해서거든요. 근데 저희 쪽에서 간 애들 중에서 그런 애들은 사실 없었어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보셨을 때 서울대에서 교과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간다면 과연 어디를 선택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어머님들이 제일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환경. 뭐 환경으로 따지면 동탄국제로 따라갈 데가 없겠죠. 사실 뭐 최고의 시설인데. 근데 저희가 이제 설계하신 원장들이 한 8명 정도가 교육을 받은 게 있어서 학습 전략 교육을 받은 게 있어서 그거를 일반고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저도 한 반을 맡아서 이제 고등학교 한 반을 맡아서 이렇게 교육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 분당 지역 아이들하고 이제 더 타 지역 아이들하고 좀 다르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분당 지역 애들이 진짜 착해요. 어느 정도로 착하냐면 고등학교 남자애들이면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센 척을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말도 너무 잘 듣고 그래요. 근데 그 반에서 1등부터 5등이 누군지 보이더라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교탁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창가 5명 이렇게 딱. 근데 이 아이들이 뭐 바르게 안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닌데 느낌 있잖아요. 느낌 관심 없는 그 느낌. 이 친구들이 끝나기 한 5분 전에 왜 이렇게 시계를 쳐다보나 봤더니 급식 시간이라고 그래서 5분 빨리 끝내줘야 줄을 설 수 있다고 뭐 그런 거에 좀 집중돼 있고 뭐 고등학교 1학년이라서 아직은 실감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사고 애들이나 그런 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막 진짜 미친 듯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통합자 사고를 막 찬양한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우리 애가
여기도 나도 중간, 조금 잘하는 애들 사이에 나도 중간, 항상 그 분위기를 좀 타는 애가 그러면 통역자 사고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낫다. 왜? 거기 가서 내신 못 따면 어떡해요? 사실 분당 지역에서도 내신 따기 진짜 힘들어요. 근데 어느 학교를 가든지 3등급 바깥이면 애매하긴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은 다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능 준비를 할 때도 어디가 낫겠느냐를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수능하고 내신하고 그렇게 다른가요? 문제로 보면 다르죠. 왜냐면 수능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내신은 그 과정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니까 범위부터가 다르니까요. 근데 수능하고 내신의 공부법이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공부법을 서로 배울 수 있는 환경에서 할 수 있느냐, 혼자 독단적으로 꼭 이겨내야 되는 곳에서 있어야 될 거냐. 근데 우리 아이 성격이 분위기를 타는 성격이다라는 거면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저는. 그리고 여자 어머님들, 여학생 어머님들이 제일 선호하시는 데가 성남에 보세요. 좀 환경을 생각해서. 왜냐면 외출도 자유롭고 또 외출 자유로우니까 이제 사교육 받기도 쉽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덕여고. 근데 영덕여고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나타난 기조가 뭐였냐면 학생부도 좀 잘 챙겨주는데 내신 따기도 좀 쉬운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경화여고. 여기도 선호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님들이 언제 주로 많이 생각하시냐면 중3 때 진짜 많이 생각하세요. 이제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근데 그 전략을 중1 때 미리 알아두신다면 중1 때는 최고 높이로만 얘기를 하시다가 어머님들은 플랜 2, 플랜 3 이렇게 마련해 놓으셔야 되니까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셨을 때 아이가 통역자 사고를 간다 그런 의지가 있다 그러면 굳이 나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가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맞고 경계선이다 그러면 이쪽으로 방향을 털어주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저희가 입시를 치러보면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친구들이 처음부터 이제 뭐 자사고를 가기 위해서 1학년 때부터 진로를 세워놓고 그대로 움직인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뭐 했는지를 몰랐는데 본인이 자사고를 간다고 해서 저희가 그 진로에 맞게끔 설계를 해줄 때가 더 많아요. 너가 요거 해서 녹여서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 라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런 한 번의 경험으로도 고등학교 가서 어떤 도움을 받을지가 너무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거를 절대 써주는 집이 아니에요. 써주고 외우라고 하면 훨씬 좋고 그거만 공부해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을 수 있는데 그거는 진짜 성장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성장이 돼야 고등학교 가서 진짜 할 수 있는 아이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입시전략연구소라는 팀이 있는데 그쪽 팀하고도 할 때에도 항상 소수정예로 해서 항상 수업을 진행을 하고 저희가 나중에 모의 면접을 할 때에도 2, 3개월 전부터 저랑 뭐 부원장이나 수학선생님이랑 전부 다 이제 면접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 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확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은 특목 자사고를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건 붙고 안 붙고의 문제는 아니다. 되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고등학교 때 시간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부족해요. 분명히 내신하고 수능 모두 다 잡아야 된다. 근데 거기에 활동까지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다 없어졌잖아요. 라고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세부 특기 사항에 녹여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얘네가 동아리 활동에서 심화학습을 했으면 그거를 세부 특기 사항에 녹였을 수도 있거든요. 과목별로. 그러니까 활동도 모두 이걸 다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고등학교 때. 거기에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 보면 2학년 때부터 이게 제가 수능만 정리를 해본 건데 2학년 때부터 과목수가 엄청 늘어요. 선택 과목이 생기니까. 거기에 3학년 때는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 중3 12월 있잖아요. 그때부터 그냥 고등학생이라고 치고 수능 때까지 저희 아이한테 남아있는 시간을 제가 계산을 좀 해봤어요. 자는 시간 빼고 학교 가 있는 시간 빼고 뭐 방학 때는 학교 안 가니까 그다음 뭐 이동하는 시간, 점심 먹는 시간 이런 걸 좀 계산을 해서 하루에 5시간만 잔다 생각하고 고등학교 가서 5시간 잔다고 생각하고 그 3년 내내 있는 나한테 온전히 주어진 시간이 얼마냐면 딱 1년 1개월이에요. 3년 내내. 그럼 이때 내신 대비하고 그러니까 진도 안 나갔던 애들은 개념학습 다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활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선생님이 내라는 수행평가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뚫어지는 지점이 어디여야 되는지는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중등인 거죠, 사실. 이게 예전 자료기는 한데 제가 문자 발송한데 이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고1 성적 대학 간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진학사라는 입시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를 갖고 이제 조선일보 쪽에서 기사를 낸 거예요. 그게 제목이 고1 성적 대학 간다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2등급 이상 상승한 아이가 3%래요. 3%. 그 얘기는 뭐냐면 97%가 제자리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출발선이 정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잘하던 애들이 잘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연세대 박동 교수님인가 이분이 이제 청소년 그 학습 전략에 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갖고 저희가 그거 교육을 좀 받은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때 성적은 IQ가 좌우한대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줄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는 15%에서 25% 정도만 좌우를 한대요. 그러니까 절대 의미 없다예요. IQ는. 누가 노력을 하느냐. 그러면 출발선을 다르게 하는 노력도 그 전에 누가 노력을 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시간이 진짜 별로 없어요. 중간고사 보고 나면 수행평가, 뭐 학교 소풍 뭐 이러고 끝나요. 그리고 기말고사, 방학 뭐 이렇게. 근데 1학년 때는 그게 좀 없고 사실 7월이 지나가고 나면 1학년도 몇 개월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꼭 시작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이제 특목자 사고 얘기를 좀 드렸는데 요번에 서울대 합격한 30위 고등학교를 좀 가져와 봤거든요. 원래 100위까지 가려고 너무 안 보이실 것 같아서. 근데 이 중에서 30위 안에 영재학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영재학교는 한 학교 정원이 100명 안팎이에요. 근데 서울과고 같은 경우는 지금 60명 합격했다고 나왔고 수시로 50명 합격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어마어마한 학교예요, 사실. 근데 여기에 외대고하고 상상고가 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사실 더 100위로 가면 자사고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고 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따져보면 거의 자사고들이 다 판을 치는 형국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2020학년도 제가 서울대 합격 현황을 또 봤더니 사실 서울대 제일 많이 보는 학교는 일반고예요. 근데 전국에 일반고가 몇 개 있냐면 1,500개가 있어요. 그리고 전국 단위 자사고 10개에 뭐 광역 자사고까지 합치면 40개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서울대 보낸 학교가 이 정도 되는 거죠. 20년도에도. 어떤 상황이냐면 특목 자사고가 일반고에 비해서 4%밖에 되지 않는데 둘이 서울대를 반반 나눠 갖고 있다. 근데 지금 올해도 별반 차이 없었다. 그러면 얘네들은 왜 경쟁력이 있는 건가? 라는 고민을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그러면 계속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계속 이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특목자 사고를 갈 수 있으면 가라예요. 근데 가지 못한다면 거기를 갈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우리 지역에서 살아남을 거다. 왠지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30일. 여기에 낙생고 들어가 있어요. 사실 100위까지 하면 야탑고 뭐 별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신문기사에서 가진 거거든요. 전국에 있는 전국고 일반고 다 포함해서 낙생고가 1등했어요. 서울대 18명 그랬다고. 아 이거 뭐 재수생 포함이잖아요. 아 그쵸 맞죠. 낙생고 모든 학교는 재수생 포함해서 실적을 얘기하니까 낙생고가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낙생고는 입학 설명회 가보시면 나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네는 수시 30에 정시 70이라고 얘기를 하는 학교예요. 왜냐면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이 오고 낙생고 수학 시험이 외대부보다 어려울 때가 훨씬 많아요 사실. 그래서 얘네 진짜 근데 낙생고가 제가 이번에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 수시 3명 합격한 애들 중에서 서울대 의예과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건 놀라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수시로 그것도 정시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 지역이 교육 특구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 애들 보면 분당 지역에 학교가 한 22개, 25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 학교에 한 학년당 100명인 데도 많잖아요. 그리고 400명인 학교도 있어요. 근데 그냥 학교가 20개라고 생각하고 한 학교당 한 학년이 한 200명이라고 생각하면 뭐 한 200명 너무 많나요? 한 4,000명 된다고 생각할게요. 근데 4,000명은 좀 안 되거든요. 근데
근데 이 중에서 한 매년 5%씩이 성목자 사고로 가요. 어쩔 땐 7%, 어쩔 땐 3%, 이러지만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5% 정도가 가요. 그럼 4,000명 중에 5%면 200명이에요. 근데 딱 200명이 준비해서 딱 200명이 합격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거의 3배수 이상이 저는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떨어진 아이들은 다 여기 포진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특목자 수업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목자 수업으로 갈 수준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3년 후에는 다 같은 대입에서 만나는데 천천히 시작하면 되겠지. 저희는 현행 심화가 되게 중요해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제가 너무 안타깝다. 발목을 잡는다. 어떤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지금 선행해봤자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그랬거든요. 그분이 첫째가 있으셔서, 첫째 고등학생이 있으셔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어머니 근데 목차라도 알고 가는 것과 아닌 건 좀 차이가 있지 않던가요? 그랬더니 어머니 맞다고. 왜냐면 목차라도 알면 그 목차를 알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드렸던 거예요. 어차피 같은 입시를 치를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갈 수 있으면 가고 우리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감안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로드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좀 어디서 나온 기사기는 한데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학과 뭐 이런 약대 이런 애들이 거의 약대가 수능에서 수학을 반영하는 비율이 요 세 학교가 40% 반영하고 있고 의대도 거의 40% 가까이 반영을 한대요. 그러니까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인 건 확실하죠. 그런데 중요한 과목인데다가 어머님들이 저희 학원 설명회를 오시거나 수학 학원을 컨택하시려는 이유는 이게 제일 어렵고 오래 걸리는 과목인지 아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입학 전에 어느 정도 완성을 하는 게 맞냐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신다면 이게 수능 저희 이제 고등학교 과목이에요. 이렇게 공통 과목은 어차피 1학년 때 하는 거고 이렇게가 이제 수학 과목이죠. 이게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인데 여기까지는 상대평가고 여기는 절대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평가라고 하면은 A, B, C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A가 뭐 80점 이상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기아 같은 경우는 뭐 아이들이 이제 뭐 상대평가로 4%, 뭐 11% 이렇게 잘리겠다는 의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수능 공통 범위가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최소 수능 공통 범위까지는 고등학교 입학 전에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자연계열을 선택할 때 우리 학교 자연계열 들어오려면 기하나 미적분은 꼭 선택했으면 좋겠어 라고 지정한 학교들이 저희가 가고 싶은 학교가 여기 다 있어요. 아까 수능 최저 등급 40% 맞추는 학교들도 다 여기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매년 좀 분석을 하는데 요 학교들 간 애들, 합격한 애들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선행을 했는지를 꼭 보거든요. 근데 미적분 실력까지는 다 하고 가더라고요. 여기에는 미적분 실력이라는 건 수원수투 3반복 하고 미적분 2번 반복한 애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희 이제 고등관에서 의대나 스카이관 애들 로드맵을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은 자유학년제 애들도 아니에요. 학기제 애들도 아니고. 근데 얘네들이 고등학교 입학 전에 미적분 기본까지는 하고 고등학교로 왔더라고요. 이제 분석을 좀 해봤더니. 그러면 고등학교 입학 전에 아까 말씀드린 수능 최저 범위 한 수투까지는 3반복까지는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3반복을 교재로 말씀드리면 RPM, 센, 뭐 일품이나 블랙라벨 뭐 이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통합자사나 자연계열 가고 거주기에서 좀 경쟁력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 아예 전과정을 하고 가시든가 미적분 시간까지는 하고 가시는 게 맞다. 그러려면 중2 전에 중등과정이 끝나는 게 맞다. 그래야 시간을 벌 수 있다. 왜냐면 중2, 중3 때는 내신 대비를 계속 해야 돼서 시간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러면 중등과정은 중학교 1학년 때 좀 끝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로드맵상으로 저희가 되게 이렇게 더디 가는 학원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가 2개월 끊고 있지만 2개월 때 잘하면 그냥 점핑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을 하려면 중등 과정은 좀 중1 때 끝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 부원장이 이제 프로그램 설명을 해드릴 건데 어머님들이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중등과정을 중학교 2학년 올라가기 전에 끝내야 되는데 완성도 있지 않게는 끝내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꼭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건 어머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신 내용인데 학습의 완성도를 만들거나 제대로 하려면 무조건 학습량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저희 애는 2시간 하기도 힘들어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부터 대입시간적으로 바라보신다면 조금 고되게 돌리시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가 고되게 돌리는 지금 프로그램 설명 드리려고 해요. 저희 부원장 나와서 프로그램 설명할 테니까요. 끝까지 좀 저희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여팀 수학캠퍼스 중등부원장 조상순이라고 합니다. 원장님이 이거 오늘 설명이 시작하실 때 40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원장님이 1부에서 40분 하시고 2부에서 저한테 이제 프로그램 설명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시작할 때도 믿었던 건 아니에요. 40분만 하실 거라는 건. 그래서 제가 지금 아무래도 시간대가 이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남아있는 시간 조금 더 빨리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저희 중1 아이들은 학기 구성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월 달부터 아이들은 시작을 했고요. 지금 4월까지 2학기를 마친 상태이고 이제 5월 달부터 3학기 진행해서 1년을 총 5학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2달, 그 다음에 실력 2달, 총 한 과정을 4달 동안 진행을 하고 지금 수업 시간표는 주 3회 2시간 30분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시기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학습을 조금 늦게 시작하신 분들이 좀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 여름방학의 7, 8월 같은 경우에는 정규의 특강까지 함께 해서 아이들의 진도도 좀 완성도도 높이면서 좀 빠르게 나갈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구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5학기가 아니라 6학기 체제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기회학년이어서 시험이 없는 학년이다 보니까 중1 구성은 이렇게 되는 거고 중2부터 3학년까지는 내신 대비가 있어서 여기 보시는 3월부터 7월 2, 3학기가 이제 한 학기, 그 다음에 7월부터 11월까지가 이제 한 학기 이렇게 구성이 돼서 1년이 3학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지금 중1 아이들이 진도를 나가고 좀 완성도를 높이는 데는 가장 좋은 학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목자사관 같은 경우도 지금 중1이랑 같은 학기 구성이고 지금 수업 시간만 주일에 5시간으로 좀 다른 체제인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특목자사관 같은 경우는 2학년, 3학년으로 넘어가도 학기 구성 자체는 이대로 유지해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가 들어가긴 하는데 중등보다는 조금 덜 들어가는 게 아이들이 이미 중등 과정을 배워서 올 때 심화까지 다 완성을 해온 상태다 보니까 내신 대비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진도를 진행하고 나면서 저희는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담임 선생님을 비롯한 저희 여러 관리자들이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데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기본만 들었음에도 실력 과정의 수준까지 완성을 했어. 그러면 이제 점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친구는 진도를 이만큼 진행했는데 영재학교나 과거 쪽 대비를 준비해도 되겠다 할 때는 영재관 이관 아니면 특목자사 쪽 이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성적뿐만 아니라 아이의 평소 이제 학습 태도나 아니면 성향 같은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핑이라든지 아니면 영재관, 특목자사관, 이관 같은 부분도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방향도 있기는 하지만 어떤 과정을 너무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리뷰를, 시간 리뷰를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경시대회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하는 경시대회나 이런 외부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많이 참여시켜서 그 다음에 아이들의 심화학습에 대한 확인 절차를 좀 많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학기마다 제일 중요한 건 담임선생님 분석이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팀장님뿐만 아니라 저나 원장님 거기에다가 입시팀까지 저희가 입시전략연구소라고 입시만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있어요. 그 팀에서 같이 진행을 해서 아이들의 저런 내 영역 부분을 분석한 다음에 저희가 어느 시기부터는 아이들의 입시 부분을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 할 때는 입시전략연구소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학여친 중등 같은 경우에 지금 영재관, 중등입시센터, 입시전략연구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저 가운데 중등입시센터예요. 그래서
중등입시센터는 특목자사관, 중등관 이렇게 두 군데로 분류가 되어 있고 중등관에서 아이들을 선발해서 특목자사관을 올리는 구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구조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모든 상황에 따라서 레벨을 좀 여러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대형학원이다 보니까 가장 큰 장점은 선행이든 현행이든 상황에 따라서 레벨을 조금 더 세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 3학년 현재 내신 대비 같은 경우에 내신을 진행하는 아이들끼리 레벨을 다시 한번 나누는데 이거는 선행 레벨과는 좀 분리되어 있어요. 선행을 잘한다고 해서 현행을 잘하는 건 아닌 과정들이 있어요. 2학년 2학기 과정 같은 경우는 도형이다 보니까 대수파트에서 방정식, 부등식 나와서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 했던 친구들도 도형 잘못 나오면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내신은 내신 대비 때를 다시 한번 레벨을 나누고 있고 선행 같은 경우에는 중등과는 탑반이랑 이제 스카이반 이렇게 그래서 탑6, ABC 이렇게 반해서 거기서 더 잘하는 친구들은 다시 스카이반 선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입시 교실을 했거든요. 입시전략연구소에서. 근데 중1 어머님이 오셔서 저희 애가 이번 다음 주에 저희가 인증평가를 봐요. 인증평가를 보는데 인증평가 보고 나서 잘하면 스카이반 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잘하면 스카이반은 갈 수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저희가 구성되어 있는 스카이반 아이들이 이번 과정까지는 스카이반인데 다음 과정 때도 스카이반이라는 거는 이건 저희가 확실히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서 더 잘하는 친구들은 저희가 다음 계획을 잡고 있지만 어려워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레벨은 계속 조절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카이반 아이들은 항상 이제 전교 1등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전교 1등이 본인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한 스트레스가 있듯이 저희 스카이반 아이들도 본인의 레벨을 놓치지 않기 위한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에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학습이 좀 더 많아지고 오히려 학습이 잘 안 돼서 오는 스트레스는 좀 덜한 편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중등반 스카이반까지 저희가 레벨을 해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도 다시 선발해서 이제 특목자사관 쪽으로 이관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시작할 때 입시를 그때부터 시작하겠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이고 일반적으로는 특목자사 정규 1, 2, 3학년 정규반에 이제 들어오고 이건 일정 과정 이상 아이들에게 이제 그 반을 합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중등 과정을 전부 마무리하는데 보다 빨라서 고등 1학년 수상화 과정까지 진행을 한 친구들은 저희가 영재 입시 쪽에서 영재학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영재학교 쪽에 아이가 뜻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특목자사 쪽에 입시를 진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관 쪽에서 선발해서 특목자사관뿐만 아니라 영재관까지 이렇게 연결짓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테스트, 이 테스트 부분은 뒤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 테스트를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년을 넘어가는 동안에 진행되고 있는 로드맵인데 지금 5월달 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5월달 같은 경우에 어떤 과정을 시작했을 때 중3 들어가기 전까지 어느 과정, 중3 졸업할 때까지 어느 과정까지 진행된다라는 건데 이건 저희 아이들 기준으로 좀 먼저 보여주세요. 지금 5월달에 시작하는 반 중에 이제 1학년 2학기 기본 시작하는 아이들이 가장 이제 마지막 과정인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5월달에 1-1 기본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중간에 특강 부분을 같이 선택해서 간다고 했을 때 이게 방학 특강만 생각했을 때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고등학교 2관에서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수투 기본 한 번도 없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수능 공통범위가 수원2니까 수원2까지는 볼 수 있는 공통범위까지는 완성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2학년 1학기 기본을 한다라고 하면은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수투 두 번째 반복까지 가능하고 3학년 1학기 과정이면 지금 조금 더 많이 나가 있는 상태죠. 3학년 1학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수투는 심화까지 재반복 가능하고 거기에다가
미적분까지도 볼 수 있고 미적분 기하에 아이들이 아까 낙생고 보셨다시피 낙생고는 내신할 때 심화 수학 아니면 확통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통 같은 경우에 내신을 위해서라도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확통 같은 것도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수능 전범위가 완성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보다 제일 지금 빠른 거 중에 수상 기본을 시작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수상 기본 시작하는 아이들은 지금 보시는 선택들이 전부 다 수상하시마, 수원투시마 이렇게 해서 대부분 가장 높은 수준의 교재까지를 계속 볼 수 있는 과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원, 수투, 미적분까지 3번복 이상의 아까 말씀드린 기하 확통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저희 일반적인 특목자사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목자사 아이들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본교재서부터 블랙라벨 수준의 교재까지, 거기에 중간중간 들어가는 게 현행심화 교재도 마찬가지로 블랙라벨이나 A급 같은 교재가 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제가 수업할 때 목소리가 굉장히 큰 편이어서 제 앞자리 아이들이 귀가 따갑다고 해서 제가 이게 의미가 있나 싶어서 이거 좀 꺼도 될까요? 여기 혹시 안 들리시는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들의 현재 학습 상태 분석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가는 길 동안 어떻게 하면 어느 과정까지 완성도 있게 갈 수 있나를 저희가 중간중간 계속 시기마다 고민하면서 편성하고 있어요. 저희가 방학특강은 원래 다 학기마다 있는 거, 무조건 방학 때마다 방학특강은 있는 거고요. 언니. 필요에 의해서는 저희가 주말 상시특강도 개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과정을 조금 더 빨리 나가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당장 5월 달부터 상시특강으로 주말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일단 등하원 같은 경우는 어느 학원이든 다 중요하고 생각하지만 저희도 특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등하원했을 때, 하원했을 때 문자가 오고 가고 이거는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등원하지 않, 선생님이랑 사전에 연락 없이 등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분 이내로 전화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후에는 저희가 테스트가 있어서 테스트 보고 난 점수까지 포함해서 하원했습니다 과제까지 문자가 나가고 있고요. 등원한 첫날 이제 선생님들 얼굴 모르시는 상태니까 어떤 선생님이랑 공부하고 있다, 어떤 친구들이랑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사진 전송하고 있고, 상담 같은 경우에는 담임에서 상담은 그 등원했을 때 일주일 이내에 진행을 하고 아이들 한 달마다 심층학습 상담이라고 해서 학습에 관한 이야기, 거기에다가 2달마다 과정이 끝나니까 과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는 어머님들이 대면으로 상담하실 수 있게 1대1 개별 간담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학습관리에다가 5월달에 시작하는 것까지 함께 학습관리 부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지금 학습관리하는 거에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내용은 오늘 배운 내용은 그냥 오늘 확인을 꼭 하고 가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배운 내용에서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가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목표는 당일학습입니다. 저희가 오늘 진도를 막 나갔는데 나가고 난 다음에 아이를 보내고 나면 그 아이는 집에 가서 과제를 해야 되는데, 과제를 할 때 그날 배운 내용들이 절반 이하로 생각이 난다면 사실 이건 학습의 문제점이 계속 쌓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소 기준으로 80% 이상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기준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얼마의 주기로 얼마만큼 반복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망각곡선 그래프는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전교 1등이 수업 끝나고 5분 동안에 그날 배운 내용 정리한다는 게 이게 거짓이 아니잖아요. 그 친구들은 이렇게 정리해서 그걸 장기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일 학습은 먼저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는요, 그 단원에 해당되는 이전 학년 과정들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해요. 예를 들어 지금 2차 방정식을 배워야 되는데 이 친구가 2차식 계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걸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개념 수업, 그날 수업에 대한 개념 수업, 그 다음에 과제 해왔으니까 과제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개념 배운 내용에서 5문제, 과제에서 5문제 이렇게 합쳐서 1일 테스트 본 다음에 1일 테스트 피드백을 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에 1일 테스트 피드백 할 시간은 좀 수업 시간 내로 들어가기는 부족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배운 내용을 오늘 확인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1일 테스트를 본 거를 다음 시간에 피드백한다면 벌써 이틀이 지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1일 테스트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날 4시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가 4시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타학원도 있고 등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피드백에 지금 코로나 기간 시작하면서 저희가 비대면 학습할 때 가장 많이 얻은 부분이 뭐냐 하면 장소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은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4시부터 5시에 아이들은 대부분 비대면으로 들어와요. 다른 학원 가기 전에 물론 최선 가는 길에 들려서 피드백 받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4시부터 5시까지 담임 선생님께서 전날 했던 테스트에 대한 피드백을 하면 그럼 그 친구는 그날 피드백을 받았으니 다음 날까지 해갈 숙제를 당일날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날 선생님께서는 또 그 다음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시고. 근데 저희가 4시부터 5시라고 해놨는데 저희가 10시까지 수업이고 10시 이후에 선생님들한테 해주세요라고 하진 않았는데 선생님들이 그날 아이들이 학원하고 나서 10시에 만나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10시에 비대면으로 선생님들이 피드백해 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저희가 테스트가 이렇게 수업 시간 내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등원해서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에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피드백 시간을 좀 뺏기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5월달부터는 주 1회 정도는 밖에서 테스트를 좀 보자 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수업하고 수업 내에서 1일 테스트를 진행을 했다면 앞반 같은 경우에는 수업하고 그날 끝나고 나서 남아서 여기 장소에 들어와서 1일 테스트를 보고 피드백을 받는 뒷반 같은 경우에는 남아서는 시험을 볼 수 없으니 일찍은 오는데 배운 내용에 대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수업하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찍 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수업 시간 내에 들어가는 과제 검사나 오답 피드백을 좀 앞으로 빼서 진행하는. 근데 이렇게 진행하는 걸 자습실에서 아예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저나 아니면 저희 팀장님들 그다음에 원장님 정말 많이 사람이 있을 때는 원장님까지 해서 관리자들이 같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1일 테스트 보고 난 다음에는 테스트는 분석표를 해서 어머님들한테 발송이 되는데 이게 문자 발송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머님들 번호로 된 아이디랑 비번, 어떤 사이트에 대한 아이디와 비번을 드리면 그 번호 들어가시면 매일매일 아이들이 어떤 분석표를, 어떤 시험을 보고 어떻게 성취도를 맞췄는지에 대한 분석표를 어머님들이 보실 수 있게 구조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사 풀고 다시 재시험 보고 하는 구조로 반복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과제를 해왔으니 과제 오답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4시부터 5시 아니면 저녁 10시 이후 그 다음에 수업 시간 전 이렇게 해서 과제 오답을 쌓아놨다가 주말에 토요일에 오후에 이렇게 한꺼번에 해결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과제 오답도 당연히 다음날 전까지 완료할 수 있게 당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나 밀릴 수도 있잖아요. 밀릴 경우에는 주말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제 같은 경우에는 프리노트에 맨 처음에 왼쪽에다가 한번 풀어오고 그 다음에 채점하고 난 다음에 틀렸을 땐 그 바로 옆에다가 두 번째 문제를 풀고 저희가 큰 테스트, 단원 테스트 같은 있는 단원 테스트 진행하기 전에 아이들이 다시 교재에 3번째 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재에다가 먼저 처음부터 문제를 푸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 2번, 그 다음에 최대 3번까지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수업 시간에 저희가 과제 체크하고 난 다음에 오답 검사하고 피드백하고 난 다음에 오답이 완료된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칭찬 스티커를 주고 그 칭찬 스티커를 모아서 나중에 마켓 같은 거에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저희 1학년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공주도장 하나에도 아이들이 엄청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미수행했을 경우를 대비했을 때 저희 또 장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단원 이제 저희가 1일 그 다음에 과제 그 다음에 단원마다의 학습을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원별 아이들이 어떻게 진행을 했고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단원학습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당일 진도 1일 테스트 보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모아놓은 한 단원이 됐을 때 단원 테스트를 진행을 해요.
그리고 그 단원 테스트 진행을 모아 가면서 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먼저 저희가 수업 진행했을 때 2주차 진행 한 1단원 정도가 끝나요. 1단원 테스트, 그 다음에 4주차 때는 1, 2단원 테스트를 보는데 2단원 비중이 훨씬 높고요. 1단원 비중은 뭐 1대 한 3 정도의 비율로 나눠서, 그 다음에 6주차 때는 1, 2, 3단원. 그러면 지금 6주차 때 진행하는 3단원 테스트가 가장 많은 양의 학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가 이게 과정을 넘기는지 과정을 점핑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그걸 인증시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8주차 때 마지막 3, 4단원까지 테스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에 2주 단위의 한 단원씩을 테스트를 보니까 수업이 총 6회차라고 하면은 5번은 수업이나 1일 테스트 이거 똑같이 진행을 하고요. 6번째 회차의 단원 테스트를 보는데 저희가 5시부터 7시 반이 앞반 수업 시간이라고 하면 단원 테스트를 보는 날은 5시부터 10시까지가 될 수도 있어요. 앞에 수업하고 테스트를 보고 난 다음에 이거는 통과할 때까지 아이들이 그날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최근에 진행했던 경우에는 7시 반까지, 그러니까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시험을 봤는데 한 번에 이제 90점, 100점 이렇게 맞아서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바로 하원인데요. 만약에 그거보다 좀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간식 시간 주고 그다음에 8시, 9시 이렇게 해서 남아서 진행을 하는데 힘들어 하기는 하는데 테스트를 보고 나서 통과를 못했을 때 원래는 다음 시간까지 뭐 고쳐갖고 와 아니면 다음 시간에 와서 피드백을 하자라는 경우에는 아이가 이틀 동안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고 좀 부족했다라는 마음이. 근데 이날 시험 보고 나서 아이들한테 바로 유사를 돌리고 바로 피드백을 해주고 제 시험에 100점까지를 완성시켜 보내니까 아이가 그날 단원을 완료했다라는 좀 약간 뿌듯한 마음을 갖고 하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과정에 대한 학습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어머님들께서도 지금 아이들이 수행평가를 진행하는 처음 해보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별로 저희가 어떤 수행평가를 하고 있고 어떤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학교들이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걸 최대한 수업 시간에 한번 녹여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수행평가를 준비한다가 아니라 우린 이렇게 공부한다라고 가고 있어요. 저희가 일단 핵심 개념의 백지 테스트는 아까 단원평가 보기 전에 선생님들이 일단 처음에 수업 시간에 공통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걸 단원 테스트 보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보고 시험을 보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저희가 심화 문제, 뭐 센 C단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선생님이 프린트를 준다든지 했을 때 그 프린트나 센 C단계에 있는 문제들을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고 그걸 갖다가 풀이해주는 영상을 찍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앞에 있는 여학생은 3학년인데 이 뒤에 있는 하얀 색깔 칠판은 1학년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인강 찍듯이 화면 띄워놓고 본인은 여기 아래에 조그맣게 얼굴만 나와서 계속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걸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에 얼마나 뿌듯해야 되는지 그 표정이 다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게 함으로써 이 문제는 그 아이는 그럼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뭐 수학 실험이나 수학 신문 같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학원에서는 이제 잘 진행하지 않는 내용들도 그날 과정에 따라 과정이 연계되는 내용들로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중등과정까지는 사실 아이들이 잘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잘 제 선생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오다가 결국 막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제 고등학교 시작할 때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3학년 1학기 과정을 하고 2학기 과정을 하고 고등 과정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이 너무 고등 과정을 힘들어 하다 보니 3학년 2학기에서 고등 과정 넘어가기 전에 브리지 특강이라고 해서 최상위 수학을 3-1을 한 번 더 풀고 가는 이런 특강도 같이 진행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아예 수업 구조를 3학년 1학기에다가 그 다음은 프리고등이라고 해서 3학년 2학기 수업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웠던 대수 파트의 심화 내용
최상위 수학 수준의 심화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해주고 난 다음에 고등수상을 가려고 합니다. 3-2에다가 2, 3학년 대수 파트를 같이 섞는다고 하면 너무 양이 많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3학년 2학기가 예전보다는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3학년 2학기 수업에 넣었을 때 아이들에게 과정상 무리가 되는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지금 고등수상에 연계되어 있는 개통도에서 2학년, 중학교 2학년, 3학년 거 보시면은 사실 저희는 그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수학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이 수상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에서 다 연결돼 있는데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다. 근데 아이들은 모르는 거죠. 자기네들이 배웠던 거가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새롭다고 생각해 주니까 저희가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네 이거 이렇게 배웠던 거에서 이만큼 어려워진 거야 라는 거를 지금 프리고등 수업에서 그 부분을 같이 아이들한테 얘기해주고 학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잘하는 친구들은 수업 시간 내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 외에서도 한번 끌어주자 하는 취지로 저희가 헬스클럽이라는 걸 진행을 해요. 헬스클럽은 주말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하는 만큼 주말에 와서 본인이 모의고사를 좀 더 푼다든지 아니면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서 2-1 기본과정을 하고 있는데 2-1 기본과정보다 어려운 실력과정 수준의 문제를 주말 동안 이용해서 한 1000문제씩 푼다든지 그래서 그 과정을 한 번에 넘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구조로 헬스클럽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헬스클럽 같은 경우는 아이들마다 다 다른 구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우토반 같은 경우에는 역량이 되는 친구인데 진도가 느린 상태라면 진도를 빨리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건데 며칠 전에 입학 테스트 본 중2 학생이 지금 특목자사 쪽에 입학을 했는데 그 친구가 특목자사 반보다는 한 5단원 정도 정석 기준 5단원 정도가 늦은 상태였는데 이틀 동안 저희 특목자사 팀장님께서 이 친구를 아우토반처럼 맞춤 학습을 해주셨는데 이틀 동안 5단원을 다 끝내고 5번의 문제를 다 풀어서 완료를 했어요. 팀장님도 굉장히 놀라셨거든요. 이제 중1인데 수상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따라올 수 있나. 근데 이런 친구들을 그냥 학원 진도에만 맞춰서 나가기엔 너무 저희도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이 되는 친구들, 그 다음에 다음 과정 레벨업을 원하는 친구들은 더 많이, 더 빨리 해서 그걸 맞춰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헬스클럽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진도를 빨리, 역량이 되는 친구들에게 진도를 빨리, 근데 진도만 빨리 나가는 건 아니고요. 진도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단원 테스트를 계속 보면서 확인. 그러다가 만약에 한계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계가 왔을 때는 그 친구에 맞는 반, 정규반을 합류시키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레벨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첫 문제의 실력 문제를 푸는 형태 그 다음에 경시 같은 경우에도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런 과정들 진행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부족한 점들을 채울 수 있게 약점 학습도 같이 진행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원 시작하기 전에 그 단원에 연계되어 있는 이전 과정들에 대한 확인을 좀 먼저 하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인수분해가 되는지 계산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걸 이렇게 저희가 과정 단원마다 20문제 정도씩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그럼 거기에서 틀리거나 부족한 부분은 채울 수 있도록 약점 학습 저희가 외부적으로나 아니면 수업 선생님에서 선생님이 클리닉을 통해서나 그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활생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위계 단원학습 프린트하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피드백하고 하이게 개념 약점이나 그다음에 부족한 경우에는 헬스클럽이나 거기에다가 위계학습이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가 산소방이라고 조교 선생님이나 1대1, 1대2 정도 수준의 과외식으로 그 위계된 단원들을 채울 수 있는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생 입학 테스트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2학년 1학기 걸 테스트를 봤는데 통과 점수가 돼서 다음 과정을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 친구가 유독 순환소수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다. 테스트를 봤는데 다른 과정은 다 잘 맞았는데 순환소수 부분만 조금 점수가 낮다라고 하면 입학 전에 그 부분을 채워주도록 해요. 3학년 때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방정식, 부등식 할 때
순환소수 부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데 그걸 어려워하면 그 문제 자체를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약점 분석한 내용 가지고서 진단하고 그걸 처방해서 마찬가지로 산소방 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무엇보다 아이가 따라와 줘야 되는데 뭐 다른 동기부여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은 있겠지만 어찌됐건 저희도 압력장치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압력장치로 진행하고 있는 게 바로 경고합니다라는 제도인데요. 숙제를 해오지 않은 경우엔 남아서 하고 가 아니면 다음 시간까지 더 해갖고 와 라고 하는 건 학습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제일 좋은 건 무조건 그날 배운 진도에 대해서 다음 날까지 과제를 해갖고 오는 아이를 만들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고는 총 4차 경고 제도인데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과제를 4번 안 해오면 퇴원하는 구조예요. 신규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반에 적응하는 일주일 정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있는데 처음에 경고를 받는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이 이제 어머님께도 말씀드리고 학생이랑도 상담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경고가 처음 사실 1차 경고가 제일 어려운 게 경고가 나가기 전에 아이와도 충분한 이야기, 어머님께도 상황에 대한 전달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1차 경고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도 숙제가 되지 않아서 2차 경고가 나갈 경우에는 각 학년 팀장님이 아이와 상담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하고 3차 때는 어머님들이 내원하셔서 전화 원장님이랑 상담을 해서 지금 2차, 3차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이미 숙제가 많이 밀려있는 상태라면 그 밀려있는 숙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계획까지도 같이 잡고 있고 마지막 4번째 숙제를 안 해왔을 경우에는 4차 경고로 퇴원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같이 하나 더 진행하는 건 무엇보다 과정을 진행하고 학습을 완성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학습에 빠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석도 일정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과정을 다시 반복시키고 있고요. 경고를 주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습으로 좀 문제가 생긴 거는 학습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증평가에서 통과 점수를 맞는다든지 아니면 학교 시험에서 100점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그 과정 아니면 그 이전 과정 필요한 문제에 대한 200문제 이상의 문제를 완성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내려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경고 포함한 테스트에 대한 내용들을 분기별로 이제 성적표를 발송하고 있는데 성적표 양식은 지금 좀 변형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적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선생님이 선생님과의 수업에서 아이들이 뭐 부족함이 느꼈던 건 없는지 아니면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선생님들에게도 공개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작성해 주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저 밑에까지 글을 썼다라는 건 숙제 좀 줄여주세요. 경고 주지 마세요. 이런 내용들이 제일 많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따뜻한 내용 되게 많이 적어주고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어머님들이랑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상담, 담임 선생님은 상담으로 제일 많이 만나실 테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밴드로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밴드 보시면 저희가 글 올리고 어머님들이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거기에 댓글 달아주시거든요. 그럼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저희가 전화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머님들이랑 저도 만났을 때 제일 좋은 건 만나서 대화할 때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오셔서 이제 저희 학원에 대해서 아니면 저희 입시에 대해서 공부하실 수 있는 입시교실 같은 것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이건 맨 왼쪽 사진은 지난주에 진행한 학부모 입시교실 사진이고 그다음에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고등 쪽에서 와서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입시교실 그래서 여러 입시교실을 통해서 어머님들이 내원하셔서 다시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학원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잘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어떤 장치보다는 본인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겨울에 진행한 동기부여 프로그램 중에 명예의 전당입니다. 명예의 전당은 저희 여기 보이는 5개 분야에서 아이들이 이건 필수적으로 제출을 하는 거지 이거는 뭐 참여는 아니었어요. 참여는 아니고 개념 노트나 프리노트는 모든 반이 다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다 제출
그 중에서 우수한 작품을 뽑고요. 그 중에서 정말 1등인 명예의 전당을 선정을 하는 건데 이렇게 선정된 아이들을 학부모님께는 커피 쿠폰이 나갔어요. 제가 이게 책에 교육 쪽 책에서 본 내용인데 제 3자를 통한 칭찬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이 칭찬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제가 아이가 잘해서 잘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어머니한테 그 친구가 오늘 뭘 잘했으니까 칭찬해 주세요 라고 해서 엄마한테 칭찬을 받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쿠폰 나가고 저희는 아이들에게 상장을 줬거든요.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칭찬 받았어? 라고 하면은 1학년 아이들은 막 옆에서 박수 쳐주고 엄마한테 칭찬도 받았다고 하고 굉장히 모든 이들에게 학생들, 친구들, 선생님, 엄마, 학부모, 부모님까지 이렇게 모두에게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명예전당 뽑고 그 명예전당은 밖에 게시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 명예전당 프로그램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거라 다음 명예전당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명예전당에 뽑힌 친구들에는 상장이랑 저희 프리노트, 왜냐면 개념노트나 프리노트 잘해서 저희한테 줬거든요. 밖에 보시면은 그 개념노트 프리노트가 다 전시되어 있어요. 나가실 때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친구들 프리노트 받았으니 다시 프리노트를 주는 이런 시상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동기부여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중간중간에 시기마다 상황마다 넣고 있고요. 거기 저희가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진로전공 멘토링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본인이 어느 학과를 가고 싶은지 그 다음에 어떤 계열이 자기한테 맞는지에 대한 걸 아직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했다고 2학년 때 바뀌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1년마다 좀 자주자주 해주는 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로전공 멘토링 프로그램 통해서 학과 계열 검사하고 거기에 맞는 이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설계를, 고등학교 설계를 해주고 교과, 비교과에 대한 부분까지 워크북으로 같이 작성을 하는데 이렇게 전문가분이 오셔서 모여서 진행을 해야 돼요. 이게 진로 멘토링 캠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작년에 그래서 진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저희도 금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아이들 학생 입시 교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고등학교, 대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입시 쪽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지금 특목자사고 쪽에 재학하고 있는 2학년 친구인데 상상고를 목표로 하고 상상고 가서 의대를 가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걸 듣는 동안에 정말 열심히 메모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본인의 꿈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열정을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시기마다 동기부여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계속 들어가는데 그 중에 원장님이랑 하는 동기부여 세미나가 있고요. 동기부여 세미나는 듣는 거에서만 그치는 건 아니고 듣고 나서 본인 미래를 설계한다든지 단기적으로는 방학 때 아니면 내신 때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이번에는 또 그렇게 진행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상으로 제작해서 각 반에서 아이들한테 주고 비대면님 때는 아이들한테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정말 많은 캡처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영상 캡처를 해서 예쁘게 나오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보시고 엄청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중3 같은 경우에는 고등관 원장님께서 와서 중3 동기부여 세미나를 해주세요. 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중3 아이들이 고등관 가서 너네 현재는 사실 위치적으로 봤을 땐 좋은 건 아니야. 우리가 A등급이라고 하는 게 90점 이상의 A등급인데 지금 분당 지역에서 A등급으로 제일 높은 비율이 수학 같은 경우에는 65%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죽전중 거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죽전중은 영어가 중3 A등급이 80%예요. 그러니까 전교생 중에 80명이 A고 나머지가 이제 B, C, D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가서 4% 이내 1등급을 들어가려고 하면 이게 수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아이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좀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모든 내용들은 어른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하고 듣기는 하지만
좀 와닿음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간 선배,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교를 간 선배들과의 만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롤모델 동기부여 프로그램으로 지금 가운데 보시는 학생은 저희 쪽 외대보고 간 친구, 그 다음에 이쪽은 서울대, 고려대 간 친구들인데 와서 본인들이 궁금했던 내용도 물어보고 선배들이 답변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모여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작년에도 이번 입시 결과 나왔던 친구들이 이렇게 와줘서 진행하겠다고 약속이 이미 다 되어 있었는데 진행을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내용들은 대학교까지 포함해서 아이들이 목표하는 고등학교, 대학교에 간 선배들이 인터뷰해주고 그래서 중학교 때 뭘 준비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건데 저 왼쪽에 보이시는 외대부고나 가운데 청신국제고는 저희 쪽 토목자사고 재원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진학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좀 코로나 시기가 좀 풀리고 나서 아이들이 모일 수 있다면 와서 어떤 부분에 즉 학교 생활을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거의 끝나가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인 것도 있고 외부적인 것도 있고 대외 수상을 굉장히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성취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기회학년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중학교 1학년이 시험이 없는데 저희 학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중1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저희 학원 내부에서 진행하는 거라 조금 작다라고 한다면 현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월부터 6월까지 현행 심화로 중등간에서는 A2 원리해설을 쓰고 있고 특목자사 쪽에서는 블랙lab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1-1 미리 보는 중간고사 이렇게 시험을 보고요. 2학기 때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화 테스트를 보고 난 다음에 상위 아이들을 외부에 게시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이 1학년 1학기 동안 1학년 1, 2학기 동안 4번 시험이다 보니까 4번 동안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권 아이들은 상위를 지키기 위해서 중하위권 아이들이 만약에 저쪽에 올라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는 목표치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번에 내신 대비하면서 아이들이 내신 단원별 100점 맞고 자습시를 탈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아이들은 2, 3학년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력과정의 시험지, 그러니까 일반, 분당, 중상위권 시험지 정도 수준의 문제를 100점 맞을 때까지 하고 나가는 거예요. 실력 문제가 10문제인데 하나 틀리면 다시 10문제, 다시 10문제 이렇게 반복해서 나갈 때는 그래서 엄청 좋아하면서 나가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1학년 아이들 대상으로도 1학년 너네들도 와서 이거 같이 해도 돼 해서 1학년 아이들도 참여를 하고요. 거기에 2, 3학년 선배를 이겨라를 진행하고 있는데 2, 3학년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내신 대비의 심화 문제는 저희 쪽에서는 분당 상위권, 그 다음에 강남 대치권의 상위권 문제들을 하다 보니까 2, 3학년 아이들도 처음에 내신 대비를 진행하기 전에 보는 시험에 점수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시험 대비를 진행하면서 점점점 점수를 높여가는 형태인데 저희가 그 시험을 중 2, 3학년이 먼저 보고 그걸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시험을 보게 해서 이 친구들한테는 현행심화가 되지만 1, 2학년한테는 선행심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네는 시험 대비를 하지 않고 시험을 봤을 때 3학년 선배들과 동등할 시험지로 얼마만큼의 성수를 나타낼 수 있냐를 했고 3학년 할 때 2학년 아이들이 참여했고 다음 주에는 2학년 아이들 할 때 1학년 아이들이 참여를 하는데 보시다시피 제일 잘한 친구는 지금 92점 시험 대비 하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시험을 봐도 92점 정도가 나와요. 이게 대치 쪽에는 난이도가 꽤 높은 시험지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기지는 못했어요. 100점이 있어서 중3에 100점이 있어서 안타깝게 이기지는 못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3학년에 가서 3학년 내신 대비보다는 보다 더 많은 더 높은 기준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저희가 지금 주말마다 현재 전국 수학 학력 평가 성대경시라고 하죠. 성대경시 대비해서 경시대회 특강을 진행하고 있고요. 경시대회 특강을 통해서 아이들이 경시 이론 배운 걸 가지고 성대경시나 아니면 다른 외부 경시대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여했던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참여했던 성대경시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성적적으로도 너무 우수한 성적을 많이 보여주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이 이만큼의 학습을 더 했고 그만큼의 자기네 수준이 높였고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도전들을 계속 했다라는 거에도 굉장한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것도 저 작년에 있었던 건데 이게 저희 반 아이들이거든요.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이게 전국 5% 안에 들었을 때 5% 안에 들었을 때 본선 진출을 하면서 그 아이를 지도했던 선생님한테는 우수지도 교사상이라는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10여 년 만에 상 받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한테도 상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원생 아이들 전부 다 1인 1수상을 목표로 경시나 인증대회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시대회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속 준비하고 있고요. 6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HM이라고 해서 1학년 아이들이 그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이 입학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는 저희 1학년 선생님들이세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따뜻하고 아직 초등학교에서 이제 막 올라온 친구들 많이 감싸줄 수 있는 따뜻하게 지도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집 안에 5월 개강 현황이 중등간 품목자사관으로 다 들어있고요.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나가실 때 따로 문의 주시면 다시 한번 상담 드리도록 할게요. 언니. 그리고 그 봉탄에 보면 입학 테스트지 신청서가 있어요. 언니. 그래서 그걸 좀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상담 시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성하고 나가실 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